주변에 혹시 사업했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망했다의 기준은 다르지만 작게 망하는 거는 사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지금은 쇼핑몰이 지금 합계 매출을 한 60억 정도. 네네. 건물도 한 3채. 네. 맞죠? 작지만 제가 네. 들은 것만 3채. 네. 그게 답니다. 되게 작은. 네, 네. 건물도 하시고 네. 단기간에 굉장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망하는 네.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관찰해 봤을 때 네. 그 망하는 분들은 뭐 왜 망하나요? 망하는 분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쨌든 수학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를 조금 봤고 그리고 성격상 겁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첫 번째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 저는 겁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성공 데이터로 보여지지 않으면 리소스를 좀 돈 같은 거나 시간을 이제 조금씩 넣어봐서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주변에 봤을 때 망했던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을 보면 본인의 감에 확신이 들어가서 이제 뭐 리소스 처음부터 좀 세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고 해도 네. 처음 발주부터 막 1,000개, 2,000개를 하고 바로 그 다음 팔 생각을 해버린다거나 로고 디자인 이런 것부터 처음에 한 2,000에서 브랜딩부터 완전 화려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그동안 성공했던 그것들을 한 번에 다 까먹어 버리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성공을 해왔는데 그 성공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약간 자만을 좀 만들어서 그럼 나는 이제 나 어차피 돼 하면서 뭐 이제 이 제품이나 개발에 너무 돈을 팍 써버려서 그때 이제 끝나는 경우들을 좀 봤죠. 저라면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책이 아이디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그 책에 나오는 게 이렇더라고요. 내가 식당을 이 자리에 하기로 정했으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판을 한 2개 정도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간판만. 인테리어부터 바로 1억을 넣는 게 아니라 중국집 간판을 일단 해봐. 간단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들어오고 물어보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국수집을 했을 때 얼마나 물어보는지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걸 수요를 원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제품도 저라면 만약에 처음에 소량으로 이제 간단한 메타 광고를 돌려서 CTR의 측량을 본다거나 메타 광고라는 것은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를 이제 해보는 네. 거죠. 네, 인스타 광고를 해본다거나 CTR을 본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CTR을 본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 제품이 얼마나 반응도가 있냐, 클릭을 해보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광고를 내가 뭐 인스타나 네네. 페북이나 네. 뭐 그런 데다 돌렸더니 그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해. 네. 아까 마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간판만 달아본다. 네, 그렇죠. 제품을 처음부터 1,0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그 디자인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니 그 이미지만으로 일단 제품은 없지만 돌려보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반응이 있네. 근데 이 제품은 반응이 없고 다른 게 오히려 더 반응이 높으면 이게 사실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바로 100개, 1,000개 뭐 정말 10,000개씩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제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지금 기획 단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좀 실패 확률이 줄이지 않나라고 저는 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네.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먼저 첫 번째 실물을 움직이지 않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네. 시간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 시간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걸로. 네. 그때 저는 시간이 제일 쌌으니까. 그럼 테스트할 때 광고비는 한 얼마 정도 써야 돼요? 10,000원? 10,000원 정도 써보면. 10,000원? 10,000원 정도만 써봐도 반응도를 좀 볼 수 있죠, 그래도. 그렇죠. 네. 당연히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가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똑같은 조건에다가 10,000원씩 꽂고 테스트를 해보면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중에 물론 같은 제품 내에서도 광고 소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품이 다르면 더 극단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어렵다면 저가 좀 더 추천하는 거면 제품을 판다면 쿠팡에다가 저는 이제 소량만 입고를 해놓고 돈을 더 쓴다면 네, 조금만 더 쓴다면 10만 원 정도 쓸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제품을 한두 개만 일단 입고를 시켜놓고 입고를 하는 이유는 로켓 배송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도 광고가 AI 광고가 있어요. 그걸 돌려봤을 때 쿠팡은 이게 잘 팔리겠다 싶으면 노출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반응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고 이걸 이제 더 입고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제가 말려도 처음에 100개, 500개, 1,000개를 사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려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감을 너무 확신하는 분들이 좀 결국에는 저가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럼 재고가 남게 되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곱하기 0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 망하는 것 같아요. 곱하기 0. 네, 곱하기 0.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오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약 매출을 뭐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사장님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영원의 이익이 되는 거는 이제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사장님이 없어도 이제 만약에 무인처럼 그 자리에 자리를 딱 잡아서 계속 한 200을 벌어주는 게 있어. 그럼 이건 누가 와도 돈을 벌어주는 거였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도 이걸 사서 내가 하고 싶은 니즈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거는 그래도 사업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없는 순간 아예 영원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없어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동안은 저의 시급만 올리려고 계속 바둥바둥 막 맨날 밤새 수학 문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아간다면 어떻게 직원 관리를 잘했고 어떻게 학원의 구조를 짰고 어떻게 반 배치를 했고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을 원래 제가 했는데 제가 원래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었고 네, 근데 그때가 딱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가 이제 학원이 되게 위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게 주원규 PD님의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듣고 진짜입니다 이게. 그때 강의를 듣고 아는 형님과 같이 필통이라도 팔자.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차에 대표님이 그때 강의도 런칭이 또 와서 유튜브는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필통을 팔던 게 지금 현재 사업의 사실 시작이었죠. 엄청 오래 하셨네요 교육. 네, 교육은 수학 가르치는 거는 진짜 그래도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15년 이상은 쭉 쉬지 않고 군대 때도 봉사 가서 했으니까 거의 쉬지 않고 수학 가르치는 건 쭉 했습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쉬지 않고 풀로 돌렸을 때 그래도 수익이 그래도 그때 현금으로 거의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생겼죠. 그때 당시에. 와. 그때 왜냐면 이제 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페이를 받았고 저는 또 타겟이 고2, 고3들 위주로 했어요. 다행인 건 수능 문제 중에 못 푸는 건 없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학원은 그러면 3, 4천씩 벌 때 이제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것도 이제 지속적이지가 않았긴 했어요. 고등학생들 타겟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 앞두고 바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반으로 줄었다가 뭐 이게 또 늘었다가 또 저도 이제 졸업을 하니까 또 대학교도 또 열심히 수업 들을 때는 또 수업을 줄여야 되고 이러니까 제 시간에 따라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그 뭐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돈이 변동이 크니까. 학원을 해야겠다. 네. 직원을 뽑으려고 학원으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학원하고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학원은 잘 안 됐어요? 더 잘 안 됐어요. 왜요? 일단 동네였다 보니까 거기서 브랜딩이 된 건 저였어요. 좀 유명해진 게 동네에서 의대 간 애들이나 서울대 학생들은 제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친구의 동생들, 저 친구 선배로 봤던 후배 엄마들끼리 이제 저를 추천해서 왔는데 학원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수업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기 시작하니까 불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너가 완전 다 붙어서 자기 소개서부터 애 완전 옆에 가외처럼 해주고 모르면 자기 집에 불러서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던 열정이 학원을 가니까 없어졌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만도 쌓이고 네 수업은 언제 들을 수 있냐 뭐 등등부터 해서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났던 것 같아요. 처음 가외처럼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중학생 타겟으로 한 학원을 확장하자라고 해서 타겟을 바꿔서 이제 그 신도시죠. 신도시에 이제는 중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 학원 확장하자고 이 학원 확장을 무리하게 들어갔죠. 네, 그랬는데 그건 또 잘 안 됐습니다. 신도시? 네,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학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수업 방식과 그들이 원했던 문화랑 그게 안 맞아서 또 그것도 잘 안 돼서 결국에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유지가 잘 안 돼서 다 정리를 하게 됐죠. 네, 완전히 사업을 잘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로 피벗을 한 거구나. 네, 맞아요. 아는 형님과 50만 원씩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의 이제 온라인 사업까지 왔죠. 처음에 저 시작 50이었고 둘의 목표는 월 100씩 가져가자였는데 2달 정도 만에 달성했던 것 같아요. 네, 월 100씩 가져갔죠. 근데 50만 원씩을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 50만 원 중에 약간 일부는 이제 뭐 스토어 개설할 때 드는 뭐 송시 판매 없이 노비, 사업자 내는 비, 그리고 약간 그 저희 그때는 택배를 직접 샀으니까 택배 박스비, 테이프비 이런 약간 그런 부자재 비용이 한 몇십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공간은 안 들었죠. 각자 집에서 이제 좀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뭐 노트북 원래 있었으니까 네. 그 정도 돈이고 나머지 한 몇십만 원은 이제 돈은 좀 갖고 있었고 한 20만 원, 30만 원치 재고 사는데 그러니까 저희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왔거든요. 네. 물건 가져오는데 물건비랑 간부가세 내고 네.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네. 그때 거의 광고를 안 해도 팔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팔리면 정산 빨리 받고 또 사고 넣고 또 사고 넣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그때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죠. 네. 아 그때는 뭘 해도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검색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게. 무너졌죠. 네. 그때가 이제 사실은 이제 2.0에서 3.0으로 갔던 시대가 이제 그 검색 기반의 이제 키워드 점유였다면 3.0 이제 컨텐츠로 넘어갔죠. 해외는 틱톡에서의 영상을 보고 산다거나 이렇게 오게 되면 약간 3.0 같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였던 게 이제 서포터즈라던가 엠버서더라던가 저희 네. 제품 브랜드를 쓰는 엄마들한테 제품을 뿌리고 아. 그 엄마들이 그 컨텐츠를 계속 발행하게 한 다음에 네. 엄마 애기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살 수 있게끔 네.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3.0을 하고 있죠. 현재는. 네, 그렇게 해서 매출 올렸고 서포터즈나 엠버서더. 엠버서더를 그럼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그게 또 아시겠지만 오픈 채팅에 이제 뭐 맘카페 뭐 이런 거 알바를 찾으면 많거든요. 그래서 맘카페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글을 먼저 좀 깔았고 두 번째는 저희 제품의 이제 본질을 잘 꾸민 다음에 이제 무료로 제품을 줄 테니 써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가 시딩을 많이 뿌렸죠. 그러니까 써봤더니 정말 최근에 또 이제 유명한 이제 얼짱시대에 나오셨던 유명분이 저희 제품을 쓰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고 싶다 해서 공동 개발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가 시딩을 뿌리다 보니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본질이 조금 좋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서 반응이 와서 이제 모집이 좀 돼갔죠. 근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요즘 네.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하나 잘 된다 싶으면 네.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가 또 되게 쉬워진 시대이다 보니까 그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을 갔다가 한국 시장이 유독 경쟁이 너무 치열하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시장은 작은데 다들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어느 지역에 빵집이 되게 잘 되면 네. 옆에 차리는 거에 대한 약간 자존심을 상해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존중이 있어서 다른 걸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잘 돼 하면 바로 옆에 우후죽순 생기는 같은 아.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그죠, 그죠. 시장이 조금 그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크지 않고 그리고 다들 너무 똑똑하고 능력치가 있고 네. 빠르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적으로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이버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구글이. 구글이 못 이기는 나라가 진짜 몇 개 없는데 네. 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아마존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쿠팡 쓰잖아요. 왓츠앱 이런 거 안 써요. 아, 그렇죠. 우리는 카카오톡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 작은 세계예요. 아. 근데 이게 폐업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 월 1억씩 팔고 있어. 그런데 폐업을 한다? 그 월 1억 있는데 배업하는 이런 것도 다른 경우 같아요. 약간 음. 이제 쇼핑몰이 특히 예를 들어 쿠팡을 예를 들어보면 네. 대표님 혹시 쿠팡 수수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나 10,000원을 팔았을 때 쿠팡이 대략 가져가는 거. 쿠팡? 네. 한 5% 10%? 진짜 얼마인가? 큰일 나실 사람이시네. 얼마인가요?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 네. 거의 광고까지 들어가면 네. 50% 가까이 되고요. 와. 광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송, 입출고비 다음에 보통 30%에서 35가 돼요. 와. 그러니까 광고 로아스가 그래도 한 400, 500 나온다 쳤을 때가 네. 한 500은 50은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원가가 만약에 50이 넘는 거는 쿠팡에서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구조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0% 이하 아니면 사실 못하게 할 정도로 쿠팡에서 이제 또 이게 너무 수수료가 물론 편하지만 네. 이제 입고만 해놓으면 배송, 교환, 반품 뭐 다 해주니까 편하지만 수수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팔고도 자기가 얼마 남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이건 또 사실상 50%가 날아가는 거네요. 그쵸. 매출에 이거는 일단 쿠팡이 가져가죠. 몇 배를 팔아야지 남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또 재고가 또 안 남았을 때도 기준이고 재고가 남고 또 인건비 들어갈 거고 재고도 남지 인건비 네. 들어가지. 와. 그리고 이제 뭐 물건 들어올 때 관세 내지 부가세 내지 최소 6배에서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정도 사이는 해야 그래도 좀 남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물론 광고 없이 찾아와서 살 제품이면 괜찮겠지만 네. 처음에 그렇게 안 되니까 광고 안 하면 거의 안 팔리죠. 유명한 제품이 아니면 네. 그리고 쿠팡은 제가 이제 쿠팡에 LCS라는 팀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쿠팡에서 한 1년에 한 10억 이상 광고비를 쓰는 기업들 대상으로 네. 이제 이렇게 교육 같은 걸 하는 팀이 있는데 네,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번 행사에 가서 오피셜로 들은 건데 네. 쿠팡은 브랜드 검색보다 카테고리 검색이 78%가 된대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땡땡 물티슈를 검색하는 사람보다 네. 그냥 물티슈를 검색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네. 많다라는 네. 거니까 그럼 그 카테고리를 검색했을 때 내가 떨려면 거기 광고비를 안 쓸 수가 없는 구조가 사실은 좀 되어 있죠.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는 카테고리를 검색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는 대기업들도 다 쓰더라고요. 광고비는 무조건 들어가게 사실 맞고 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비에 수수료에 기타를 생각하면 매출 1억씩 나와서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만 원만 남거나 인건비도 안 남거나 알고 봤더니 정산 봤더니 왜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매출 1억 쿠팡을 해도 폐업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네. 매출 1억이 진짜 돈을 번 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또 구조가 정산도 되게 늦게 줘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늦게 받아서 있을 줄 알았더니 받고 보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쿠팡은 물건을 또 계속 넣어야 되니까 또 계속 또 사야 되잖아요. 돈은 계속 까이는 거죠. 돈은 늦게 받는데 입고는 해야 팔리니까. 돈 늦게 받아요? 다 들으려면 한 2달 걸린다. 2달에서 3달은 걸리죠. 두세 달 정도. 네. 근데 또 이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조가. 네. 그래서 1억씩 팔아도 망하는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마진 구조가 잘못되고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진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를 확실하지 않고 들어가면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들은. 야, 하루에 진짜 딱 2시간만 쓸 수 있다면.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로 베이스야. 제로 베이스고. 그 2시간 동안 뭘 할까요? 이야, 진짜 제로 베이스다. 그러면 저는 일단 예를 들어 최근에 또 하루에 1시간만 딸깍하면 월천 범위 되고 너무 많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서울대를 간 너무 똑똑한 친구는 몇 년간 수학을 안 풀었어도 지금 2시간 공부하면 수학을 90점 이상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수학을 평생 안 했던 사람한테 2시간 만에 90점 받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헬스장에서 사기 많이 쳐요. 뭐냐면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그 헬스 트레이너 원래 몸 좋았던 사람이 살 빡 찌운 다음에 2달 만에 다이어트 했다고. 근데 실제로 2달 만에 한 거거든. 그 사람은 맞죠. 그 사람 맞지만.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약간 속이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사실 믿지 말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러니까 딸깍해서 월천을 2시간 만에 벌 수 있다는 저는 일단 초보자는 힘들다. 예를 들어 그럼 저라면 당장 소득을 내야 된다. 저는 추천하는 건 일단 온라인 판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서도 처음에는 저는 여전히 물론 지금 기업적으로 문제가 좀 아쉽게 있지만 쿠팡부터 한다. 왜냐하면 가장 수요자가 많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물건을 10개를 보내놓기만 하면 제가 뭐 택배 쌀 일 없고 CS 걱정할 거 없고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2시간으로 저는 돈을 번다면 쿠팡부터 할 것 같습니다. 쿠팡을 10개만 보낸다. 네, 초소량부터 보내본다. 그 요 정도 하면 한 얼마 정도 금액인가요? 10개까지 하는데 보통 이제 제품 가격 따라 다르겠지만 세팅 다 하는데 저는 50만 원 이내면 충분히 모든 걸 다 5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아직도. 2시간만 할 수 있다면 2시간만. 이 50만 원으로 10개를 준비해 가지고 쿠팡에 입고시키는 거에서 나는 모든 시간을 쓰겠다. 저는 그렇게 하루에 할 것 같습니다. 2시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2시간만 쓴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업은 저는 쿠팡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확장 가능성도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쿠팡 처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쿠팡 진짜 쉬워요. 잘해놓긴 했습니다. 일단 이제 또 아시겠지만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쿠팡에서 얘가 얼마 팔고 있는지 시장 가격 보여주는 거, 쿠팡 제품 리뷰 분석해주는 툴도 있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잘 팔리는지 이런 툴들이 다 많아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사업자를 내야겠죠. 사업자 내면 쿠팡 가입이 빨리 끝납니다. 그럼 거의 한 5분 안에 끝나니까 끝. 그럼 두 번째 나 뭘 팔지를 정해야겠죠. 그럼 저는 그걸 정할 때 교집합을 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거, 내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보자일수록 뭐 간보다는 약간 데이터를 초반에 좀 봐라. 그래서 데이터에서 좀 괜찮은 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중에서 찾아서 제품을 사보고 직접 한번 만져보고 괜찮다 하면 10개를 넣는데 넣는 것도 이제는 뭐냐면 그냥 바로 중국이든 어디든 바로 넣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안 만져봐도 돼. 바로 쿠팡으로 가져. 넣고 쿠팡에서 광고도 AI로 딱 켜놓으면 테스트가 바로 됩니다. 이게 정말 빨리 하면 일주일 내로 다 하기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 그건 이제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팔아보거나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보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개 넣지 말고 5개, 3개 이렇게 테스트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넣었는데 그럼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상세 페이지도 사실 요즘은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상세 페이지를 100점을 만들려고 해요. 리소스를. 근데 아시겠지만 70점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10밖에 안 드는데 네. 70에서 100을 만들 때 에너지가 거의 한 80이 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70짜리를 여러 개 해서 테스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70짜리 점수의 상세 페이지를 한 5개 정도 해서 제품 한 3개씩 넣어봤다가 반응 오는 걸 얘를 80점으로 만들고 이게 한 또 더 팔리면 90점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저는 알려주고 있고 처음 제품 한 개만 테스트하는 거 사실 위험하니까 네. 약간 분산을 하는 거죠. 네. 한 개를 20개 살 바에 4가지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네. 다 70점대로 만들었다가 네. 반응이 오면 개선한다 아. 라고 합니다. 야, 요즘에 AI 상세 페이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떨까요? 그런 거 그냥 딸깍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딸깍으로 하는 게 딱 70점이 나옵니다. 그 정도 일단 만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문가나 본인 네. 에너지가 들어가면 기획단에서 좀 더 쓰면 8, 90이 되는 거죠. 사실 디자인은 사실 이제는 네. 큰 차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 기획단이 좀 차이가 있죠. 상세 페이지 처음 후킹을 뭘로 하냐,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건드리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노력이 들어가죠. 아, 일단은 딸깍으로 만들고 만들고, 네. 만들고 왜냐면 에너지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해본다. 해본다. 네. 2시간 플러스 한 네. 200만 원 정도 있으면 해볼 만하네요. 충분히 2시간 플러스 200만 원. 예, 충분히 합니다. 네. 네, 충분히.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되겠다. 네. 그러다가 정말 내 다른 시간 넣을 만한 가치가 생길 때쯤부터 네, 시간과 돈을 좀 투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리즈너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겁이 많아서 네, 약간 좀 이렇게 겁 많은 분들한테 하기 좋은 방법으로 좀 네.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또 재밌었고 또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배우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것들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